이제 지방선거가 열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지방선거가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또 많은 여당의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얹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마치 평화대사, 평화특사나 된 양 외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선거를 평화특사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제에 대해서 묻고 일자리에 대해서 물으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오죽하면 그저께 연 사흘 동안이나 대통령이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를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경제를, 망가진 경제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정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늘리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인 안철수 후보가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겁니다. 서울 개벽 프로젝트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57km에 달하는 도시의 국처를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숲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저녁이 있는 삶, 월화배를 이룩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지난 7년 동안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똑똑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서울을 7년을 이제 11년으로 계속 늘려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꿈꿔왔고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좌우, 보수와 진보, 영호남의 대결 정치, 극한적인 투쟁의 정치를 중도 개혁 세력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 온 지도자입니다. 이제 서울을 새롭게 바꿔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그래서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일반적인 언론의 예측대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일방적인 싹쓸이로 끝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큰 불행이 될 겁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좋은 독재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독재는 역시 나쁜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후에 다가올 정치 개혁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양당 체제가 그대로 가거나 더욱 확대되면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불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드루킹 사태를 보십시오. 정권의 최고 실세가 드루킹 사태에 직접 연결되고 드루킹에게 보고를 받고 드루킹에게 지시를 하고 드루킹으로부터 보좌관이 돈을 받고 드루킹과 관직 거래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민주정치,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최측근인 부속 비서관이 드루킹을 방문해서 돈을 받고 김경수를 연결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사에서 별일이 없다고 덮었습니다. 경찰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의 자세이고 민주국가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승리를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권력 실세에 대해 권력 농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를 겁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양극단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아주 미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전열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통합도 아주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개혁의 씨앗을 뿌릴 때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떨어져 나가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고, 많은 영남의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약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른미래당의 이 창당 취지, 또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취지를 냉정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 후에 다가올 정치개혁,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계 개편,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중도 개혁의 통합정치의 중심에 서면 이제 다가올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더불어서 제2의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당제 합의 정치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6월 3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그런 날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 민주주의를 살려주시고 경제를 살리고 또 정치 개혁을 이루는데 바른미래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오늘은 제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편입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요. 소속사와 이름을 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기자님, 지난 주말에 이동진으로 총파를 단일화 모양새로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인위적인 단일화 또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없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종진 후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단일화를 생각했었던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 단일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박주선 대표께서는 바른미래당을 보수야당으로 분류하지 말라고 하셨고, 반대로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근에 바른미래당을 보수라고 부를 수 없으면 통합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른미래당의 통합 과정에서 조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체성의 문제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 그 통합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원래 뿌리가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했고 바른정당은 원래 뿌리가 자유한국당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부터 새누리당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개의 정당이 합치면서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지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하나로 통합해서 중도 개혁의 통합 정치로 나가는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나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글쎄요, 솔직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셔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아직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관측들을 많이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의 이후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좀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지. 지방선거 시작한 첫 일요일이고 앞으로 열흘 남은 이런 그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정치개혁의 주역이 될 것이니까 바른미래당에 적극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치개혁, 중도 통합정치의 씨앗을 뿌리를 내리는 이런 역할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강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에 정치개혁, 정계 개편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대통령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이러한 권력 실세들의 횡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총선거를 놔두고 자기 세력이 아닌 사람들을 내치는 작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보수와 또 개혁적인 진보의 통합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수 세력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맹목적인 보수, 수구 보수가 다른 한편에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행태는 수구 보수를 결집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보수는
갈 길을 새로 찾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앞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가 하나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정치의 통합을 이루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V조선 윤태입니다. 임의적 가능하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단일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일화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지난 7년간 제대로 뭘 했는가 하는 의문들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바른 박원순 시장이 지금은 나란히 하면서 문재인과 나란히, 평화와 나란히 이것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많은 분들이 문재인과 박원순을 그냥 혼돈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안철수냐 김문수냐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수의 세력에게 자연스럽게 지지를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가서 내가 어차피 되지 않을 거니까 이 사람을 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권의 두 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거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짊어지고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고, 또 한국 정치의 통합을 새롭게 이루어 나갈 새로운 정치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의 권력농단에 대해서 함께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의 단일 대표 선수가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만 정리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 단일화를 인위적으로 한다, 정치공학적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 사전에 없는 말씀이고, 국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쏠림 현상으로 안철수에게 대표가 오면은, 그러면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채널A 김도영입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별로 관심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좀 열흘 동안 어떻게 분위기 띄우 역할을 공정체로 좀 해주실지라,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지율에서 별로 안 겹쳐지고 있는데 서울선거에서 안철수 후보 이번 선거 방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게 참 상해역 길거리를 가보면은 안철수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제가 어제는 제가 지방 갔다 왔고, 그저께 영등포 시장, 영등포역 앞을 갔는데, 앞에 진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거리에 상인들은 내다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다가와서 인사를 하지 않아도 꼭 보고 그러는데, 그 눈빛이 상당히 호의적인 눈빛이더라고요. 근데 강남역 앞에서도 그랬고, 삼성동에서도 그랬고, 인사동에서도 그렇고, 강서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도 그렇고, 암사동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뭔가 왜 그런데 지지율은 높지 않은가. 저도 참 의문이 갑니다. 여론조사상의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일 높은 지지율은 50%를 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상당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선거
대책에서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공천을 둘러싼 뭐 내홍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지지율이 정체가 됐지만 공천이 끝나고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들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4시에 강남에서 있을 집중유세에서도 안철수 후보, 유승민 대표, 박수선 대표 다 같이 참석을 하고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예. 박종기 후보가 지도부와 상의없이 단일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당 지도부에게 어떤 종류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단일화 추진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제 그란간에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당에서 주의를 받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주의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다음에 모 언론과 이제 인터뷰에서 여러 단일화에 대한 방법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데 무슨 방법이었죠? 여론조사였고요. 이제 그 당을 거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이런 종류의 말이거든요. 글쎄, 근데 뭐 그거는 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개인 후보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박정희 후보가 기자회견을 강행한다고 하면 저거 선택시장 후보께서 조명까지 하신다. 뭐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아까 이기적인 단일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한 후보가 이제 양보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나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단일화하자 이런 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협상 넣고 이제 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맞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그때서야 단일화가 이루어질 예, 그러면 거라는 단일화 되는 거죠. 예. 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때가 4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4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다시 문재인 후보랑 35% 동률을 이룬 적이 있었잖아요. 예. 5개 예언주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바른미래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뭐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나 뭐 중도 세력이나 제3정당에 대한 파이가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초중반대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내세우는 그 중도의 가치가 잘 부각되지 않는 게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손학규 선대위원장님이 휴대했을 때 그때 바른미래당이 브리핑에 총공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그런 것만 부각되고 한국당과 같이 대여 투쟁 위주로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대여 투쟁은 뭐 제가 유세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선거가 평화대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 생활, 경제생활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삶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수출은 줄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 너희가 뭘로 살리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수로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 자신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파주 LCD 단지 만들고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수원의 광교 테크노밸리 광교 신도시 만들고 평택 신항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일자리를 기업을 통해서 만드는 그러한 철학의 차이가 있다.
세금 갖고 기업에게 논아주는 것으로, 세금 갖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으로 절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그 기업의 투자 의욕을 왕성하게 북돋아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정부의 경제정치 실패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권력 실세들의 오만과 독선,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승리를 하면은 그 오만과 독선이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에 사람 무서운 줄 모를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권력 실세들의 오만과 독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조계 개편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대통령 공동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투표지를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인데 혹시 정계 개편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 후에 정치개혁, 정계 개편은 필연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 정치가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다당제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다당제 현실에 대비하는 정치 개혁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발의의 개헌은 마땅치가 않은 것이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의 통합 정치를 표방을 하면서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극우 그 수구적인 보수 또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이탈로 유세가 그 세력이 약화될 것이고 중도 통합의 새로운 세력이 합리적인 진보 또 개혁적인 보수 합쳐져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혹시 장면에서 나서셔서 정계 개편을 이끌실 건데 저는 제가 당 전면에 나선다 정계 개편을 이끈다 이런 말씀은 지금 드릴 때가 아니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역할이 이번 지방선거 후에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잠시 오찬이 있습니다. 오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말씀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은 휴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른미래당이 지금 아주 미약하고 또 선거 준비 대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선거에 임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정치가 이대로 가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경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바른미래당에 씨앗을 심어주시고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